것은 역시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떤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 현재 치료제는 어떤 게 나와 있고 지금 곧 가능해질 치료제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줄기세포 치료는 저희는 이제 의사로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치료제가 있고 치료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행 법상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특히 성체줄기세포를 많이 이용하는데 성체줄기도 배양을 해가지고 임상을 거쳐서 하는 건 약사법에 규정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임상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체로 성체줄기세포를 단순 분리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성체줄기세포 특히 이제 이런 골수나 지방을 이용해서 이런 그 치료하는 것들은 특히 골수나 지방에 있는 이런 성체줄기세포는 중배약 성체주기 때문에 뭐 연골이나 뼈나 지방을 잘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이런 그 지방 성체줄기를 이용해서 이런 확대술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주로 어떤 데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우리 유방암 걸리면 유방 절제술 하고 나서 이식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재생시킬 그렇죠, 수 있게 그걸 줄기세포를 넣는 그 이유가 거죠. 이제 그 지방 성체 줄기세포가 지방으로 잘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지방이나 골수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가 또 연골을 잘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서 이런 그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분야보다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배양을 하지 않고 단순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거 나온 그 제대열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배양을 해가지고 약품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 히딩크 감독이 받은 수술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관절염 수술 받았죠. 제대열 줄기세포로 줄기세포 치료로 관절 치료를 받고 갔죠.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연골이 좀 찢어진 상태였죠. 네, 그분이 축구를 워낙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연골, 저희 정형외과 영어로 보면 연골이 있고 연골판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면은 이 연골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대열 줄기세포도 성체 줄기도 일종인데 그 세포를 배양해서 집어넣으면은 연골로 분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히딩크 감독이 쭉 돌아보다 그래도 이런 한국에 있는 그런 그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이 좋기 때문에 와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김현수 대표님, 그러면 지금 치료제로 허가받은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치료제를 허가받은 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는 심근경색 후에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목적의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줄기세포를 그러면 심장에다가 혈관 내 주사를 해주면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심장의 기능은 고유한 기능이 펌프한 게 제일 고유한 기능 아닙니까? 근데 심근경색증 이후에 심장 자체 기능이 약화돼서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뭐 폐부종이나 뭐 어떤 호흡곤란, 그리고 또 1년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급사하는 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좀 전에 언급된 관절에 그 주입되는 줄기세포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론이라는 좀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희귀질환 때문에 그 항문에 누공이 생기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대장의 염증이 심해져서 항문 주위로 구멍이 나서 그 치루라고 그래서 그 변이 옆으로 나오는 그런 게 좀 잘 안 아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물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미국 회사에서 그 골수 이식 후에 굉장히 중증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식 편대 수주 반응은 잘못하면 종종 사망하게 이르는 그런 부작용인데, 그런 것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 허가받은 그것도 역시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골수 이식 때 나오는 부작용을 치료해 주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 외에도 지금 허가가 나진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성 질환에도 알츠하이머.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그 시험 중이고요. 또 이제 선천성 폐질환, 폐가 잘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현재 줄기세포가 임상 시험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다면 이것도 치료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바깥에서는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어떤 기관,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기도죠. 기도를 그 3D 프린터와 같이 그 연계해서 기도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수술이 작년에 이제 성공했다고. 한국계 캐나다 어린이가 2살짜리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기도가 좀
안 한 상태로 있는 그 기도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밖에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연골 세포와 줄기 세포와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기도를 만들고 또 기도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자랄 때 이제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줄기 세포로 넣으면 자랄 때도 같이 맞춰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그 이론적 배경 때문에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 있는 분야죠. 이제 줄기 세포가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게 뭐 상품화돼서 여러 사람에게 사용되어 있는 데까지는 아직 좀 멀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일정한 장기까지도 폐, 대체하거나 뇌 이런 재생하거나. 것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확립됐다고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네. 작년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900여 가지 그 세포 치료제가 개발되고 임상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두 개가 나오고 막 대단한 거 있는데 워낙 기술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임상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전 세계 900개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줄기세포 치료는 뭐 꿈도 너무 과한 꿈도 아니지만 또 너무 절망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많은 질환들이 치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암 치료도 줄기세포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요새 암 치료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초기나 중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줄기세포 치료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들 이제 효과를 보시는데 말기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의 다른 일반 의료 기술로는 불가능한 경우에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줄기세포 자체를 이용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네. 또 줄기세포를 조작을 해서 줄기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암을 치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1900년대 말에 골수 이식이라는 매우 위험한 이식수를 안정화시키는 줄기세포 이식법이 개발돼서 결국 암을 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일부 연구에서는 줄기세포, 지금 말씀드리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서로 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대개 근원은 다르지만 중간엽 줄기세포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건 대부분 중간엽 줄기세포니까 그 세포들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는데 그건 아직은 좀 실험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근접한 기술 중에 하나는 이 중간엽 줄기세포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도입을 시켜서 그거를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람한테 투입하면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그 암을 선택적으로 쫓아가는 아주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항암제의 문제는 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독성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중간엽 줄기세포에 암 유전자를 도입하면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쫓아갑니다. 네.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은 동물 실험 기술들은 뭐 한 5년 전부터 이미 많이 확립되고 있고 이제 임상에 진입하는 준비 절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간엽 줄기세포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거 많이 잘 쓰는 건데요. 우리 인체로 보면은 우리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는 밖에 있는 게 외배업 발생학적 하고요. 이 피부 밑에 들어있는 게 이런 뼈라든지 이런 뭐 연골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던 중배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장은 내배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을 이루는 세포들, 별로 잘 분화한 세포들 중배엽이라는데 주로 골수라든지 지방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병들을 많이 치료하고 치료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파킨슨스병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백혈병은 뭐 가장 오래된 줄기세포 치료로 한 그 사실 병이죠. 골수 이식 자체가 줄기세포 치료랑 그렇죠. 같은 원리거든요. 1956년에 이미 골수 이식을 성공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급성 백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약품은 아닌 줄기세포 시술 영역이죠. 의사의 시술 영역으로서 백혈병은 뭐 1956년도부터 치료하였고 아마 지금 현재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질환이 백혈병일 겁니다. 포함한 혈액질환. 근데 파킨슨 같은 병들은 실은 여러 가지 동물 실험에서 입증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줄기세포를 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새로 개발되고 있고 또 심부 전기 자극술이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또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치료법들을 좀 더 널리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건 조금 더 연구가 집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알츠하이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치매 치료를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지금 그 단계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지금 이제 확립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때는 처음에는 그 줄기세포를 뇌를 직접 수술을 할 때 뇌를 열어서 거기 망가진 고장난 뇌 부위에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임상 실험이 되고 있는 거는
혈액으로 이제 줄기세포를 넣었습니다. 그럼 아까 김현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줄기세포는 내가 목적한 기관으로 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지금 기능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뇌세포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세포, 망가진 뇌세포 안에 있는 어린 줄기세포들 거기도 있거든요. 그 세포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 두 가지 효과 그런 기능 때문에 그 치매 질환을 알츠하이머 질환을 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줄기세포 치료 아직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치료라고 봐야 되나요? 치료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라면은 결국은 배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배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의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지만 일단 좋은 그 배양을 하기 위해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는 GMP-C라고 하죠. 네. GMP-C를 갖추는데 또 투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GMP를 갖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동물 실험하겠죠. 전임상 단계에서 이 동물 실험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요. 이게 다 통과돼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안정성 임상을 하고 임상 하나만 대응해 또 몇 개를 하고 그러면 그게 보통 짧게는 한 5년, 7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걸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개발비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당연히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 네. 그런 무릎 연골 그런 건 대략 얼마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병원마다 보면 좀 다른데요. 대략 500만 원 정도. 이제 500만 원 이제 그는 500만 그건 원. 약간만 500만 원이고 약간이니까 수술비, 그다음에 입원비 예. 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만 제대혈이라는 것은 이제 태반혈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애가 응아가 태어나면은 그 애가 있고 태반이 있는 탯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탯줄 안에 있는 그 혈액을 제대혈, 이게 혈액성인데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연골로 분할을 시키는 능력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세포 치료, 저는 의사로서 볼 때 그 연골을 분할시키는 세포 치료는 연골 세포든 아니면 이런 줄기세포는 한 5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면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알기로는 한 500만 개나 400만 개 정도 분할을 시켜오거든요. 배양을 시켜오는데 저희 이제 병원에서 이걸 시술할 수는 약간만 500만 원 수준 보시면 한 바이얼에. 요 시술 형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예. 그 고원장님 병원에서 하는 그 아니, 단순히 얻어서 그 카티스템. 그 제대열 제품. 그러니까 제대열 치료제 약값이 한 바이얼에 그 네. 지금 고원장님이 주로 하시는 지방에서 그건 비용, 예. 분리해내는 것들은 제가 오히려 말씀을 시술비가 드리려고 어느 합니다. 정도 그 말씀을 돼요?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양을 할 경우에는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위가 큰 경우에는 약간만 2개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얘기할 거고 예, 예. 제약 예, 그래서 제약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 성체 줄기세포 주로 이제 골수라든지 지방 같은 거에서 배양을 하지 않고 단순 분리 치료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그렇죠. 네.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어떤 그 성체 줄기세포를 단순 분리하는 것은 안정성 부분에서 허가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비용은 별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줄기세포의 어떤 이런 규제라든지 줄기세포의 어떤 치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면은 앞으로 이것도 예. 어떤 가격 경쟁으로 많이 떨어지겠죠. 낮아지지 않겠냐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김 대표께서는 이제 지금 치료제를 허가받고 이제 생산되는 네, 네. 그런 걸 이용한 치료들 지금 몇 가지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대략 환자 입장에서 전체 비용 어느 정도를 한 1,000만 원대로 보셔야 됩니다. 1,000만 원. 그 심근경색 치료제 네. 1,000만 원대. 그 그러니까 고원장님께서 저 대신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저희들은 이것이 의약품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약사암시도 받고 있고 네. 또 품질, 제조 과정 등이 다 KGMP라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비까지 거기다 포함시키는 외국 기업처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럼 더 고가가 되니까 네.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정도가 돼야지 또 저희들은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니까요. 수익 얼마 정도 내시나요? 네? 수익 얼마 정도 네, 내시나요? 조금씩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쭙겠습니다. 추신수 선수, 뭐 박인비 선수 이런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보면은 자기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뭐 보관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사람도 가능한 건지요? 예. 제가 예. 저 진료를 제가 진료를 아, 그러세요? 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관절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이 관절이 심하다 보면은 이게 한 번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배양을 하지 않고 단순 분리하는 법 쓰는데 해도 뭐 제가 이제 그 결과 같은 뭐 나중에 알겠지만은 또 다른 부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보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행에서 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배양이 조금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상 안 보관을 되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퀘스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보관은 되겠죠. 네. 냉동 보관해서 나중에 싱싱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양을 해야 되니까. 배양을 안 하면 이거는 예,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아픈데 바로 주기세포 치료제를 맞아야 되는데 뭐 운동선수가 됐든 중증의 질환, 심경색이 됐든 뇌졸중이 됐든 그때 채취해서 주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데 3, 4주가 걸립니다. 한참 걸리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재 그때부터 한계인데. 채취해서 또 그렇죠. 배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그 병이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자기 주기세포를 보관해 미리. 놓고 있다면 좀 더 신속히 공급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고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소스셀은 보관하고 있으나 그걸 배양해서 치료제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보관을 해야지 결국에는 그 주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허가권이나 제조권이 없는, 제조 기술이 없는 데다 보관해서는 나중에 아무 데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이 시중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꼭 그것을 나중에 본인이 주기세포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뱅킹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보관을 해도 지금 배양이 안 되는